상권 통합은 생각보다 많이는 하지만 운도 좋아야 되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편의점들의 이슈인 상권 통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하신다면 이런 상권 통합 점포들을 소개받거나 잘 찾아서 다른 신규 점포를 오픈하시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예상 가능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통합이란 브랜드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상권 최적화, 빌드 앤 스크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모두 같습니다. 상권 통합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상권 내 2개 이상의 소매점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이 2개 이상의 소매점들 중 한 점포 이상이 비효율, 적자 점포일 경우 이 한 점포를 폐점하고 한 개의 점포로 통합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상황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동일 브랜드끼리의 통폐합은 점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타 브랜드 경합점을 폐점을 시킨다든지 마트를 폐점을 시킨다든지 해서 내 브랜드가 아닌 타 소매점을 폐업시켜 내 브랜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로 편의점 업계에서 말하는 상권 통합입니다. 상권 통합을 위해 몇몇 브랜드들은 팀을 따로 조직할 정도로 몇 년 전부터 편의점 업계에서는 상권 통합에 진심을 보이고 있고, 개발팀뿐만 아니라 영업팀도 함께 상권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왜 상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수익 때문입니다. 요즘 신규 오픈을 해도 매출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도 않고, 오픈할 만한 자리가 아닌데도 억지로 오픈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 5년을 점주님들은 처절하게 버티다가 결국 폐점을 하는 일회성 점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주님은 물론이고 본사 수익 또한 적자가 나게 되어 서로 상처뿐인 안 좋은 경험만 남게 됩니다. 상권 통합을 잘만 하게 되면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적자 점포나 그냥 보통의 점포들을 장기 존속이 가능한 양질의 점포로 탈바꿈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이터 없는 입지에서 주동선, 세대수, 유동인구 등을 보고 판단하고 예상하여 신규로 오픈을 하는 것보다 상권 통합은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 우리 모두가 원하고 예상하는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본사와 점주님 수입 또한 예상이 되는 범위 내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본사에서도 점주님들께서도 상권 통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약 3, 4년 전쯤부터 본사에서는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직원들에게 상권 통합 성공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가점도 주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끔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3, 4년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4개 브랜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오픈을 하여 점포 숫자 늘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국의 권리금은 편의점 업계가 다 올렸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몇천만 원은 기본으로 주고 편의점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현재까지 4개 브랜드의 싸움은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GS25, CU 2개 브랜드 싸움으로 바뀌었으며, 점포 숫자 늘리기보다는 똘똘한 점포 오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KPI 평가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CU는 이제 점포수 18,000점을 바라보고 있고, GS25도 CU를 200~300개 차이로 바짝 뒤쫓고 있으며,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주춤하긴 하지만 둘이 합쳐 2만여 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 이 4개 브랜드 편의점의 점포수가 2~3년 안에는 6만 개는 쉽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부터 악조건 속에서도 오픈할 곳이 없다 해놓고 계속 꾸준하게 점포수 증가가 되긴 했어도 현 시점에서는 정말 더더욱 오픈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더더욱 담배거리 100m 거리 제한과 자율규약으로 인해 외적인 환경도 더 안 좋게 변하게 되어 편의점이 이제는 포화 상태로 인해 이전만큼은 더 이상 오픈할 곳이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도 더디긴 하지만 점포수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총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수가 많아지다 보니 점당 1매출은 점점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기도 해서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기 힘들기도 하고, 이제는 점포수 늘리기에만 집중하기보다 똘똘한 한 개의 점포를 만들기 위한 편의점 4사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권통합입니다. 이 상권통합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매출이 적다 높다를 떠나서 예상한 매출이 안 나올 확률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미 매출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역경합점을 폐점시키게 되면 통합된 점포는 당연히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얼마나 오를지가 관건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오를지는 거리, 평수, 브랜드, 운영 능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충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매출 100만원 A 브랜드 점포와 150만원 B 브랜드 점포가 있는데, 1매출 100만원짜리 A 점포가 폐점을 했다 해서 이 1매출 100만원이 1매출 150만원 B 점포로 모두 흡수가 되어 B 점포가 250만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출의 50% 정도가 흡수가 되었다면 많이 흡수가 된 거고, 보수적으로 20에서 30% 정도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m 이내의 거리의 상권통합이면 매출의 50% 흡수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00m 이내 거리의 상권통합이면 제 경험상 보통 30% 정도가 흡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많진 않지만 간간히 상권통합 매장이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점포들은 매출을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겠지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도 확률적으로 원하는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폐점하는 점포의 점주가 될 수도 있고, 폐점을 시키고 통합을 하는 점포의 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폐점하는 점포의 점주라면 그냥 폐점을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폐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낮아 폐점을 고민 중에 있다가 갑자기 옆 경쟁 점포의 직원이 와서 얼마를 줄 테니 폐점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여 어부지리로 돈을 받고 폐점한 사례들도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옆 점포를 폐점시켜 드릴 테니 우리 브랜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상황의 제안도 정말 많습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윈윈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과 금액을 고려는 해봐야겠지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합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 과한 요구를 하다가 폐점을 못하거나 브랜드 전환을 할 수 없어 상권 통합이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서로 양보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권통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상권통합은 생각보다 많이는 하지만 운도 좋아야 되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최소 2점포의 임대차 계약 기간, 가맹 계약 기간도 따져봐야 하고, 점주님의 의지부터 조건까지 수가지의 상황들이 맞아떨어져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상권통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본인 능력입니다.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가 상권통합에 해당이 아예 안 되는 점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본사에서는 어떻게든 상권통합을 하기 위해 안달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서 가능성이 보여 던져만 주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점주님이 먼저 내 점포 주변을 한번 둘러보셔서 나와 동일 상권 내 점포가 좋아지기 위해 어느 점포가 폐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폐점을 하면 좋아질 점포가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은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쟁점의 정보는 영업 담당이나 개발 담당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맘만 먹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 시켜서 알아만 봐도 됩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조금만 노력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 점포를 폐점시키고 싶으면 경쟁사를 불러 브랜드 바꾸고 싶다며 살짝 떠보면 되고, 경쟁점을 폐점시키고 싶으면 내 브랜드 담당과 상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상권 통합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기회가 되면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정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샵 33번과 앞으로 업로드할 예정인 샵 34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점포 인근을 한번 둘러보시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시면 시도라도 꼭 해보시고, 점주임차 타입 점포뿐만 아니라 본부임차 타입 점포들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확률이 0%지만 내가 움직여서 노력이라도 해보면 무언가가 바뀔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합니다. 당장은 결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다 보면 결국 나중이라도 길이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